여기에 피포지 참석하는 사람 나 말고 또 있나 혹세이? 에? 피포지가 뭐야 호? 요즘 난리난 ESG 경영이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아하, ESG라면 나도 알지. 우리 석탄 산업에서 완전 손 뗄 생각임. 그리고 반도체 사업장도 폐기물 매립 제로 고고임. 친환경 하면 수소차 아이가. 우리 그룹 내에서는 물냄새밖에 안 난다는 거 아님? 저기 형들, 친환경 저탄소 이 정도는 기본이지. 우린 이미 동반지수 평가 최우수 먹음. 그래, 친환경은 기본이니까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다들 피포지를 가야 할 거 아님. 물론 우리는 ESG를 밸런스 있게 챙기기 위한 각 부문 전담위원회도 운영하지. 저기요, 피포지는 뭐고 ESG는 뭔가요? 누가 저 초대했어? 난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버니입니다. 여러분은 ESG, 피포지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최근 뉴스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용어인데요. 우선 ESG는 E, 친환경, S, 사회적 책임, G, 투명한 지배구조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행사가 오는 5월 우리나라에서 비대면으로 열리는데요. 바로 2021 피포지 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랍니다. 사실 친환경이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니 이런 개념이 새로운 것도 아닌데 요즘 들어 부쩍 ESG 경영에 국내의 기업들이 모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버니가 열공한 노트 지금 공개합니다. 2020년 1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 CEO 레리 핑크가 거의 폭탄선언 수준의 내용이 담긴 서한을 투자자들에게 보냅니다. 금융의 근본적인 재편이란 제목의 이 공개 서한에서 그는 기후변화가 물리적 영향만큼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기업의 장기 전망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본의 재배치가 일어날 것이며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자산운용사로서 우리의 투자 신념은 지속 가능성과 기후변화 관련 요인을 반영한 포트폴리오야말로 투자자에게 리스크 요소를 제대로 보정한 투자 성과를 돌려주게 된다는 것이라고 했죠. 기후변화가 자본의 재배치를 초래할 것이니 이에 따른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인 2020년 7월 블랙록은 그간 면밀히 조사해온 244개 기업 중 엑손모빌, 볼보 등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53개 기업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 반대 투표를 던지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이 선언이 말뿐이 아님을 보여줬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쥐락펴락하는 최대 자산운용사의 이러한 행보에 이전에는 환경 문제에 미온적이었던 기업들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 머니 파워인 건가? 그러고 보니 ESG는 유난히 금융이나 투자와 관련된 키워드와 같이 등장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ESG 투자, ESG 펀드 이런 단어들이 이어서 뜨니 말이죠. 심지어 글로벌 경제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에도 모럴머니, 직역하면 도덕적인 돈이란 제목으로 ESG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섹션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ESG가 금융과 관련 있는 게 오로지 블랙록 때문일까요? 사실 여기엔 좀 더 오랜 역사가 있답니다. 통합적인 ESG 개념의 시작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UN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이 전 세계 55개 주요 금융기관 CEO들에게 환경, 사회문제, 기업 지배구조 등에 대해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는데 동참할 것을 공개 요청하는 서한을 보냅니다. 이후 2006년 이 아이디어는 UN 책임투자 원칙으로 구체화되었고 이때 앞서 이야기한 블랙록을 비롯 모건 스탠리, JP 모건 등 2000여 개의 글로벌 금융기관이 동참하게 됩니다. 국제기구들이 어떤 의제에 대해 선언문 정도나 채택하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반면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의 추진 방식은 기업들에게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과 인물들을 움직였다는 점에서 참 현명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그 이후에도 기업들이 즉각 반응한 건 아니었지만 처음부터 투자자들을 움직이는 개념으로 탄생한 ESG의 불씨는 십수년 후 블랙록을 통해 재점화되고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미국에서 불거진 인종차별 이슈 등등을 계기로 컨슈머 액티비즘이 절정에 이르면서 이제 기업 경영에 있어서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친환경 문제,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은 기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고려하는 풍토가 대세로 자리 잡은 거니까요.
글로벌 지속가능 투자 협력체인 GSIA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전 세계 ESG 투자 규모는 30조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향후 20년간 ESG 펀드에 15조에서 20조 달러 가량이 유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2022년까지 기금 전체 자산에서 ESG 투자를 약 50%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KB금융도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고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사업 등의 자금을 더 이상 조달하지 않는 대신 저탄소 경제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융자를 늘리고 ESG 채권도 지속적으로 발행할 계획이라죠. 그런데 금융이든 일반 기업이든 그야말로 돈이 중요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ESG 투자, ESG 경영 트렌드가 정말 오래 갈까요? 흥미로운 건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말하길 ESG의 진심인 기업이 각종 리스크에 대한 취약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실제로 장기 투자할 가치가 높다고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밀레니얼들이 주도한 컨슈머 액티비즘이 이제는 스테이크홀더 액티비즘으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도 ESG는 꽤 오래 대세로 남을 것 같네요. 설명했듯이 ESG는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라는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개념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문제는 최근 ESG 개념 안에서 관련 활동이 새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5월 비대면으로 개최되는 2021 P4G 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P4G는 기업,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녹색 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 파리 기후변화 협정과 같은 지구적 목표 달성을 가속하기 위한 국제 연대로서 한국, 덴마크, 베트남 등 대륙별로 대표성 있게 구성된 12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원기구로는 세계자원연구소, 세계지식포럼, UN 글로벌 콤팩트,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 국제금융공사, 도시기후 리더십 그룹 등이 참여하고 있답니다. 또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민간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SK텔레콤을 비롯해서 토요타, 다농, 델, GM, 네슬레, 코카콜라 등등이랍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탄소 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서울 선언문이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토의 정서, 파리 협약에 이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에 대한 또 하나의 역사적 모멘텀이 서울에서 이루어질지 기대되네요. 지금까지 ESG 그리고 곧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관련 행사 P4G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본인은 오늘 유난히 생각이 많으네요. ESG를 사람의 경우에 빗대어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착하게 살아야 복 받는다는 말은 막연하게 들릴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꿔 말해볼까요? 재능뿐 아니라 기본적인 덕목을 갖추고 바르게 행동해야 사회적으로도 출세할 뿐 아니라 그 성공이 오래간다고 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게 되겠죠? ESG가 바로 요즘 기업이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인 거라고요. 그래서 버니는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 돈으로 ESG 잘하는 기업에 투자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답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하실 거죠? 이상 버니였습니다.